프로젝트 관리, 마인드 맵이고요. 오늘은 지금 이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 과정의 이 개요, 그다음에 PM, 그다음에 PMO, 그리고 여기 옆에 이게 날리지 에리어라고 되어 있는 10개의 날리지 에리어를 쭉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응용 과정에서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기요에서 전반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 저희가 PM 이렇게 부르는 프로젝트 매니저 보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서 프로젝트 관리 사무부. 근데 이렇게 부르는 조직은 잘 없어요. PMO 그러지. 이거 해석하여 프로젝트 관리 사무부예요. 그다음에 날리지 에어리어에서 알아야 될 지식 영역이라고 이제 예, 볼 건데, 이거는 PMI라고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프로젝트 관리에 관련된 전 세계적인 지식들을 사실상의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발간된 책이 PMBOK,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날리지, 이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들이 분류한 알아야 될 지식 영역들이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 영역 10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요에서 프로젝트 실패 현황, 그다음에 원인, 성공 요인, 금방 말씀드린 이제 사실상의 표준인 PM, BOK, 그리고 관리 프로세스, 이런 것을 볼 거예요.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라고 하면 뭐가 실패한다는 거냐? 오버런 스케줄, 네, 이게 뭐예요? 일정 지연, 납기 초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오버런 버짓, 이게 뭐예요? 예산 초과, 네,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랜드 베니핏을 달성하지 못했다, 보여주지 못했다. 이거를 뭐냐면 품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우리가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음, 영문 앞자 이렇게 따가지고 있어요. IT 경영 시간에 막 외쳤던 QCD. QCD. Q는 퀄리티, C는 코스트, D는 딜리버리.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프로젝트도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건 뭐다? QCD를 만족하지 못. 맞죠?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 관점에서 말만 조금씩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짓은 코스트하고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요거 목표 달성 못했어. 품질은 뭐예요? 품질은 고객의 현재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 그럼 프로젝트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젝트에도 고객이 있겠죠. 그럼 사용자가 있겠죠. 그들이 프로젝트에 요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뭐가 만족이 안 된 거다? 품질이 만족되자. 이거는 바로 퀄리티에 관련된. 그 다음에 오버램 스케줄. 일정이 지연 초과됐어요. 이건 뭐예요? 딜리버리. 프로젝트가 약속한 시간에 프로젝트를 마치고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시스템 프로덕트를 성공적으로 사용자 또는 고객에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시스템 오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오픈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꽤 이제 조사했던 게 꽤 오래 전에 했어요.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하는 조사인데, 그래서 32%가 취소되더라, 이슈가 있어갖고. 근데 알려진 프로젝트도 반 이상은 비용이 초과되더라. 네. 이렇게. 그래서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일정이 지연돼서. 여러분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프로젝트가 항상 성공적으로 PCD를 달성합니까?
네, 그렇게 항상 성공적이다. 아무도 소문 안 드시고. 그렇게 항상 실패하더라, 손 실패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않으면 뭐예요? 모르겠다. PM이 알아서 할 것이다. 네. 자, 프로젝트가, 우리 이제 IT 분야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음. 자, IT 경영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동원해서 IT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기본적으로 아주 크게 이제 이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IT 경영에서 BITA, 비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앤드 IT 얼라이먼트. 비즈니스하고 IT가 정렬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IT가 만족시켜줘야 돼요. 이게 정렬이에요. 이 부분이 일단 깨진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가 IT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그 해당이 돼 오픈이 되고 품질이 만족돼야 되는데 안 됐어. 예를 들면 금융권이라고 쳐요. 금융권에서 예, 예를 들면 국가에서 자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줄게 금융기관들은 이거를 시스템을 상품을 개발해서 이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전부 팔아라.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어떤 상품들을 줬겠죠. 그러면 각 은행이나 뭐 증권사들이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자기네 나름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팔기 위해서 대리점을 1000개를 열었을까요? 아니면 IT 시스템에다가 프로덕을 담고 폰으로 접속해갖고 오다 우리한테 주세요. 상품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자, 대리점 1000개를 열었다. 손 들어. 미친 거죠. 아니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접속하게 시스템 만들었다. 당연히 이거죠. 여기 A사의 그 은행 사장, B사, A, B, C, D, E, F, C 사장님들이야. 내년 1월 1일 날 오픈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픈하면 가입자가 많이 들어오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각자가 다 사장님들인데 IT 이 CIO 불러가지고 자, 이 사업을 추진해 그러고서 줬어요. 그러면 CIO가 프로젝트 기획을 해서 이제 예산도 짜고 일정도 짜고 근데 일정은 정해져 있어 내년 1월 1일까지. 맞죠? 예, 정해져 있어. 자, 내년 1월 1일이 됐습니다. 예, 시스템이 아직 오픈이 안 된 회사가 몇 있어요. 자, 여기 딱 가로 이렇게 하고, 자, 요 세 개의 회사의 사장님들은 프로젝트가 지연이 돼서 아직 오픈을 못했어요. 여기 네 개 회사는 자, 시스템 오픈했어요. 첫날 딱 오픈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여기 제일 앞에 계신 우리 사장님, 예, 거기는 시스템이 아주 품질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인프라도 빵빵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막 여기 접속 해가지고, 트랜잭션 왕창 일어나는데도 예, 원활하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막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다 처리해주고 있어요. 이게 B사는 사장님이 보니까 오전에 잘 됐어. 근데 오후부터 갑자기 시스템이 느려지면서 사용자들이 뭐 상품 사고 싶은데 가입이 안 되네? 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아시죠? 그 PC에서 이렇게 붙이면 웹사이트가 404 에러 뜨는 거. 그리고 하얀 페이지가 떠. 네. 그리고 여기 사장님은 아침부터 오픈했는데 하얀 페이지 떠. 그다음에 저 네 번째 이 우리 사장님은 네, 오픈을 했는데 처음부터 시스템이 느리고 특정 페이지에서 자꾸 오류 메시지가 자, 이제 비즈니스 임팩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네 개 회사 사장 중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런칭했을 사장님은 몇 번째? A, B, C, D 중에 A 사장님. 그다음에 B, C, D의 사장님은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A예요. 눈높이지 마세요. B, C, D의 사장님은 지금 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프로젝트가 잘못된 거예요. 맞죠? 여기 세 분 사장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프로젝트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실패 요인은 일단 낫기가 안 되겠어요. 여기 세 분은 낫기가 지켜졌으나 품질이 떨어져. 맞죠? 네. 그래서 행복한 사장님은 이 첫 번째 사. 자, 그러면 사용자들이, 네, 고객들이 다 어느 사장님 회사로 갔어요? 네, A 사장님 회사로 다 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날 시스템이 복구가 됐어요. 그리고 시스템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도 계속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첫날 다 어디로 갔다? 일로 갔어. 자, 비즈니스와 IT의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결론을 만들게. 이 상품뿐만 아니라 다음번 상품을 또 오픈할 때 기존의 사용자 경험이 요 회사들에 대해서 나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음번 상품이 좋은 상품. 그러면 어느 사이트로 먼저 접속할까요? 요 뒤에 세 분 사이트다 아니면 첫 번째 사이트? 첫 번째 사이트. 네. 이게 저희가 이 IT 경영 관점에서 저희가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기억나시나요? 네.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네,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에서 재무, 그 다음에 고객, 네,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네,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 기억나세요? 네, 여기서 지금 재무만 보는 것은 네, 룸미러, 사이드 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 앞을 보지 않는다. 왜냐면 과거 데이터니까 지금. 네. 그리고 고객은 뭐예요? 올해 나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네, 고객이 내년에도 나 여기서 살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가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밸런스 스코어 카드 입장에서 보면은, 자, 재무적으로 뭐, 엑설런트 과거 1년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돼요? 고객 관점. 내년에 또는 나중에 좋은 상품이 새로 나오면 이 회사에서 내가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첫 번째 회사. 나머지 회사는 지금 뭐예요? 고객 손님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재무 지표를 보면 재무가 엉망이겠죠. 매출도 떨어져, 이익도 떨어져, 그러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회사의 각각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일은, 자, 고객 관점에서 보죠. 자, 고객을 얻거나 잃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것은 지금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났을까요? 그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네, 내부 프로세스 중에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있겠죠. 예, 그 프로세스가 한 첫 번째 회사 말고 나머지 회사는 그 프로세스가 좋다, 나쁘다. 자, 좋은 것 같아서 그러세요. 아무도 손 안 드시겠죠? 그냥 프로젝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예,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네, 그런 내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엑셀런트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요. 예,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는 사장님이 써야 돼요? 아니면 내부 구성원 중에? 예, 특정한 그 임무를 맡은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써야 돼요. 누가 써야 돼요? 다 사장님이 써야 돼요. 택도 없는 얘기죠. 선생님은 의사결정자재 실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죠. 맞죠? 혹시 여러분의 조직에는 네,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는 품질 부서나 또는 PMO 부서가 있습니까? 자, 있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업계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제 7분 중에 이제 승동분이 한 분이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딱 나누면 돼. 몇 퍼센트? 네. 굉장히 작은 퍼센티지의 회사들이 네,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자,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없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죠. 프로세스에다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그래서 프로세스의 퍼포먼스가 아웃풋을 결정해요. 네. 근데 프로세스가 없어.
그러면 인풋을 넣었는데 프로세스, 처리 프로세스가 없어. 그런데 아웃풋은 나와. 그럼 이 아웃풋은 뭐예요? 돌연변이일 것 같아요. 맞죠? 네. 여러분, 돌연변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것도 프로젝트의 성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금방 이해되셨죠, 이제? 자, 이해가 된 것 같아요, 프로젝트 관리를 왜 프로세스를 만들고 잘해야 될지 이해가 됐어요, 손 이해가 안 됐어요, 손들지. 단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손들지. 된 거죠? 그거 되면은 오늘 수업은 끝났어요. 이제부터 자유 토론할까요? 하지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막 말하라고 하면 싫잖아요.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발생 가능한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네, 사전적인 정의가 그래요. 근데 이 미래의 불확실성 중에 가장 가능한 이 미래의 불확실성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긍정적인 위험과 부정적인 위험. 미래에 발생 가능한 긍정적인 위험의 대표적인 사례는 뭡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내가 주중에 로또를 사면 한 주가 즐거워요. 맞죠? 그리고 토요일 날 밤에 내가 내일 회사를 안 나가도 되겠고, 모레 회사를 안 나갈 거야. 자, 이런 마음을 먹는, 자, 이거는 긍정적인 위험, 복권에 당첨된. 네. 부정적인 위험은 어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정적인 위험도 다 사고, 사건이에요. 맞죠? 그래서 프로젝트에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런 이벤트들 중에 긍정적인 이벤트는 잘 없는 거 아시죠?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들에 잘 대응하지 못했을 때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겠다. 그래서 일정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프로젝트 범위 변경에 대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 측면의 문제점, 잘못 산정된 기간, 잘못 산정 인력, 인력이 미비. 네. 이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IT 경에서 프로블럼 솔빙은 디바이드 앤드 컨quer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퉁쳐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디바이드 앤드 컨커 한다고 했죠. 디바이드 앤드 컨커의 가장 기본은 수명주기, 수명.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교육 훈련 받아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쓰이고 그리고 퇴장한다. 자, 이게 이제 수명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금방 깨달으셨죠? 학교를 다닌 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한 거야. 그죠? 부모님이 학교 안 만들었죠. 학교 누가 만들었어요? 국가가 만들었죠. 그죠? 국가에서 지금 애들이 출산율이 떨어져요. 그럼 국가에서 막 정부에서 뭐 연습하면서 떠들고 난리 나죠. 왜 그런 거예요? 혹시 애들이 안 난다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치면 난리 치세요? 전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국가에서는 난리. 그러면 자, 국가에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에요. 맞죠? 국가의 국민들을 관리하는 책임은 전부 다 많이 낳게 한 다음에 교육훈련을 시켜서 연락 일 시켜갖고 뽑아먹고 그리고 죽으면은 중로북로 중로 거기서 제거한다. 맞죠? 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태어난 거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 태어났을 뿐이고 아무도 없으시네.
왜 태어나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죠? 아, 그런 것처럼 이 프로젝트 자체가 하나가 마치 수명실기를 갖고 있어서 그냥 태어나고, 그리고 소멸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처음에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두, 체크, 액션. PDCA 사이클 또는 데이밍 서클을 우리가 IT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자, 플랜이 없는데, 내 인생의 계획이 없는데, 내 인생이 잘 됐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계획이 없어요. 그럼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죠. 네, 그런 것처럼 계획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네, 프로젝트에서 이만큼 일을 해야 되네, 범위. 그다음 이 일을 하려면 시간이 이만큼 필요하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사람을 요만큼 투입을 해야 되네. 이게 메이저 계획의 주요 요소예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의 문제점. 이게 이제 과거 대비 지금은 좀 더 심해요. 과거에는 비즈니스를 IT 시스템으로 개발해서 전환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변화가 적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게 천같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그건 어렵죠. 그냥 내가 장사하려고 하는데, 아,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 팔면 돈이 왕창 들어오겠지? 그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하는 일이 다 그거 아니에요? 자, 나는 그런 거 아닌 회사다. 그런 거 아닌 회사는 없어요. 예.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건 다 팔면 그 비즈니스 모델은 폐기. 새로운 모델을 발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모델들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 상품과 서비스를 사려고 하는 구매자, 소비자. 자, 이들의 욕구에 기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욕구가 예, 저 개발된 사회에 있어 그 욕구가 단순해요. 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햇빛이 쫙쫙 쬐고 사막에 모래밖에 없고, 네, 그러면 거기를 한 오전 내내 걸어가는 플랜이 있다고 쳐요. 오전 내내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이 필요하세요? 그런 거 다 냅다 집어쳐 이런 거고 뭐가 필요해요? 마실 물과 그 다음에 그늘 햇빛이 너무 네. 그래서 모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자를 만들어서 팔고 또는 물을 만들어서 파는 건 굉장히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잘 용상 변하지. 네, 하지만 성숙도가 높고 문명의 인기를 많이 쓰는 쪽은 다양한 도구로 인해서 많은 수요, 욕구가 발생을 해요. 그거를 촉발시킨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손에 다 뭐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이 녀석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의 지금 욕구의 한 70%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유명한 웹툰이 있더라고요. 까마귀 엄마하고 까마귀 아이 이야기 하세요. 보신 분 있어요? 음. 네, 까마귀 엄마하고 까마귀 이 아이가 이렇게 공중을 날고 있다가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쳤어요. 엄마, 저기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랑 가리키는 보고 가리키는 걸 이제 이렇게 봤겠죠,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말해줘. 얘야, 저건 사람이 아니란다. 핸드폰을 보고 있지 않지 않니? 핸드폰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허수아비다.
상당히. 네. 아시죠? 전철 안에서 모두가 이거 보고 있는. 이게 온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커뮤니케이션 창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모든 세상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욕구는 이 안에 있어요. 맞죠? 친구도 이 안에 있고요. 그죠? 가족도 이 안에 있고요. 옷도 이 안에 있고, 맛있는 먹을 것도 이 안에 있고, 예, 여행도 여기에 있고, 혹시 없는 거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심지어는 구글 맵을 실행을 시키면 전 세계, 전 지구의 사진을 내가 원하는 곳을 가서 하늘에서 볼 수가 있어. 그쵸? 앉아서 천리 만리를 보고 하늘에서 보는 자는 누구예요? 네, 그의 이름은 신입니다, 신. 맞잖아요. 옛날 고전을 보세요. 신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돼요. 아, 신. 혹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서 들으세요? 네. 네. 이제 비유적으로 하자면 그 정도로 몇 명이 됐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욕구들이 계속 나에게 몰려와요. 그리고 나의 생각에 의해서 새로운 욕구들이 계속 파생돼요. 그리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자들이 다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지배를 하는 세상이 그렇게 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즈니스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IT 시스템으로 변될 때 비즈니스 단이 빠르게 변하면 그러면 처음에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돼요? 다 변화가 돼요. 그러면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고요. 근데 프로젝트를 뭐 19개월, 1년, 큰 거는 뭐 1년 반, 2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애초에 요구사항이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요구사항 변화가 프로젝트에서는 개발자들 굉장히 힘들죠. 맞죠? 그래서 자,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변경 요구사항을 줬는데 어이, 잘 했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그럼 뭐 개발자 뿔나지. 내가 이거 해주나 봐라. 제대로 안 해줄 거야. 돈은 받아야 되니까 하는 척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오픈하면 망가지겠죠. 그죠?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이용 관리 안 되거나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리스크를 미흡하거나 프로젝트 팀원들이 프로젝트 안 해봤거나 등등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포어 프로젝트 플래닝 그다음에 빈약한 사업 계획 이말은 변경이 작은 이런 거 같아요. 네, 프로젝트 관리 능력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쉽게 쉬워온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프로젝트 관리를 잘해야지. 결론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성공 요인들을 이제 조사를 또 해봤어요. 이거 오래된 자료입니다. 지금은 이제 잘 안 해요. 프로젝트 이런 조사. 과거에 이런 것들이 아시죠? 여러분들. 몇천 년 전에 그 이집트인지 그리스인지 어딘가에 돌덩어리에 써있는 글 중에 그런 게 있었대요. 요즘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런 말이 있었대요. 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어른들이 작은 친구를 보면 싸가지가 있어 졌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싸가지가 있어져야 되죠. 그죠? 교육은. 근데 수천 년이 지나도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어른들이 보면 젊은 애들 다 싸가지가 없어요, 요즘도.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이 비즈니스 세계도 항상 똑같아요. 컨텐츠가 계속 바뀔 뿐이고요. 발생하는 양상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적용 가능.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짰다. 성공 확률이 높죠. 근데 계획을 안 짰어요. 그럼 성공할 일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거는 길 가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금덩어리 맞을 확률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죠? 네. 사실 저는 이거 안에 여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명확한 기술 사용, 체계적인 의사소통,
자, 이런 것도 사실은 프로젝트 관리 차원에서 다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걸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자원, 역할, 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제 정말 중요하고 예, IT 시스템으로 통해서 전 세계 비즈니스 경쟁력을 갖춘 것들이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예,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기업들에게 배포를 해줘야 되겠다. 자, 이런 기특한 생각은 주로 어디서 하나요? 이런 기특한 생각은? 자, 우리나라에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자, 이런 결정들은 주로 정부와 정치와 아주 긴밀한 연관성. 예를 들어서 북미라고 쳐요. 그럼 캐나다고.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전체를 대변하고 있고, 네, 대부분의 생산, 네, 국가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다, 아마 80%는 걔네들일 거예요. 항상 파레토 법칙에서 8대 2. 네, 앞서가는 두 개가 나머지 80%의 비중을 잡는. 자, 그런데 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네, 주식회사 기반의 자본의 선순환이죠. 원래 걔네들의 선조가 유럽에서 핍박받다가 도망친 애들인 거 아시죠? 청교도들이 도망쳐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로 가겠다라고 네, 서쪽으로 고 웨스트 바다를 지나서 가다가 인도인 줄 알고 도착한 것이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토착민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건설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돈 왕창 들고 갔을까요? 그들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피해봤다고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없을 때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만들고 예, 이 비즈니스를 만든 이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같이 그 돈으로 월급을 주고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재화를 다시 판매를 해서 예, 또 돈을 유입을 시키고 이렇게 또 사람을 채용하고 회사가 더 커지네 사람을 더 채우고 월급을 계속 주고 자 이게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이 순환이 끊어지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고 거리에 나오게 되고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저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미국은 가끔씩 경제 상태가 안 좋으면 폭동이 나서 막 화염병 같은 총 쏘고 화염병 같은 거를 막 건물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 상태로 치닫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유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정부에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예, 정부를 통해서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가 잘 돼야 되죠. 예, 그러면 회사가 잘 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또 새로운 소비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모델이 나와야 돼요. 자, 이 모델들이 그 다음에 구현이 돼야 돼요. 예, 과거에는 공장이 구현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구현체가? 공장도 있지만 지금은 IT 인프라,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도 뭐 전환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예, 기업에서 예, 공장을 관리하는 생산 관리를 하고 공장을 관리하는 이러한 경영학의 저서가 어마어마한 아시죠? 그런데 이게 IT 쪽으로 이것들이 생산이 시프트되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필요가 없었어, 과거에. 예, 인터넷이 촉발된 1995년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조차 안 했어요. 얼마 안 되는 기간. 자, 이 기간 안에 이제 IT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것들 잘 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거죠.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생겨요. 맞죠? 네, 실업자가 생기면 이게 그리고 막 커지면 그런 결론은 뭐다? 네, 참지 못한 애들의 폭동을.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면 그 다음 대선에서 네, 정권이 바뀌어요. 바로 이러한 순환 구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앞서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조가 아닌 곳에서는 뭐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인 나라들은 한 정권이 독재를 해서 기업을 규제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합니다. 바로 뽕뽕 나니까 없죠. 그런데 이런 게 안 돼 있는 성숙도가 낮은 사회에서는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보고 있지만 아프리카라든지 저개발국들에서는 대부분 정권에 한 번 들어서면 평생 해버려요. 그리고 세습까지 해요. 그게 그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연결이 돼요. 성숙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근데 저희 나라는 성숙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것도 지금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제는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다 써요. 이렇게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것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나 프로젝트 관리 조직이 전문화돼서 있느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해요. 대기업들은 다 있어요. 다만 저희가 아웃소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나서 IT 개발자 쪽은 아웃소싱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아웃소싱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자체 내부에 프로젝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을 하러 가는 발주처에는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중소기업에 가서 프로젝트 한다는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서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은 다 있어요. 그래서 IT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있는 나라이고요. 네, 해서 이제 지금 이런 그 가이드들이 단체가 PMI라는 이런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그들이 정부 지원을 받거나 또는 산업계의 스폰을 받아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서 산업계 전파를 해주고 이런 체계들이 주로 유럽과 그다음에 북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표준들을 이 선도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유럽과 북미 쪽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그쪽으로 네. 그러면 이런 표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PM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A Guide to the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그래서 이제 PMBK 줄여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이게 첫 번째 에디션이 언제 나왔다? 1996년. 96년대에 저는 이 세상에 아직 없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2001년, 2004년 이렇게 계속 에디션들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이유는 프로젝트를 하면 비즈니스의 환경들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이드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전체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영대학원 이런 데서 혹시 그 이과에 있는 대학원에서는 자기가 이과의 대학원들은 정보통신대학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잘 안 가르쳐요. 저 어디서 가르쳐요? 경영대학원에서. 그래서 경영대학원에도 그 정보시스템 관련된 과가 있거든요. MIS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공계의 정보통신대학원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 다 경영 쪽에 있어요. 그래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쳐요. 기업의 교육센터, 그 다음에 PM의 책상머리맡에 이렇게 한 번씩 꽂아 놓죠. 내가 PM이다. 책은 안 보지만 내가 PM이다. 이렇게 관심으로. 네. 전 세계에 사실은 베스트셀러 책에 들어가요. 혹시 이 베스트셀러를 여러분들은 네, 읽어봤다. 나 이미. 이 베스트셀러 책을 보고 시험을 쳐서 내가 적절하게 다 이해했는지 검증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PMP,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 PMP 자격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 과정에 누우신 거죠?
배우려고. 이 과정 하시고, 그리고 나서 PMP 자격증 시험, 요 과정으로 바로 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 시험 신청을 하면, 네, 제가 2001년도에 자격증 땄는데, 그때 당시 금액으로, 이때는 영어 시험밖에 그때 당시에 이 접수를 하고 돈을 내야 되는 돈이 시험만 보는데 46만 원이나 됐어요. 그 당시에 46만 원 굉장히 큰 돈. 이게 지금, 이제 그때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이게 점점 수요가 많았고, 근데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비즈니스, 돈도 좀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시험을 치기 전에 이제 PDU라고 해서 그 학습 이수 점수를 내요. 그래서 PDU 몇 점 이상 됐을 때 응시가 가능해요. 그 이야기는 이 응시를 하기 위한 교육 학습 과정, 사정 과정에 대한 정보가 이 시험 기관으로 전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증명이 돼야만 그 시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요 학습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그 학습 기관을 가서 뭐 보통 한 3일짜리 정도 되고요. 시험 보는 것까지 해서 한 4일 정도 돼가지고 시험까지 치우시면 쉽게 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마음속에 여기신 따서 뭐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또 IT가, 야, 자격증에 뭔 필요 있어? 뭐 이렇게. 따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안 딴 사람들은 따고 싶은데, 따신 분들은 항상 그 왜, 뭘 필요해? 내가 땄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 이렇게. 자격증은 일단 공부를 하시는 학습 동기부여가 되는 게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그 자격증이 언제 어떻게 쓰일지는 사실 몰라요. 소용은 없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 조직에 속하지 않고 내가 외부로 다른 조직으로 가거나 또는 외부 사업을 할 때는 얘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정년까지 나를 보장해 준다고 안 따도 돼. 근데 또 내가 정년까지 그 회사에서 있고 싶다. 그러면 두 개가 맞으면 안 따도 돼. 하지만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뭐 이렇게 그런 세상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요걸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험을 봐보시면 기숙사 시험 보실 때도 도움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 요거 한번 쭉 보고 가시면 그 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 누우시는 분들, 다른 분들 막 머리 지나고 있는데 난 놀면서 그럼 쉽게 좀 딸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자격증 시험에 도전을 하시라.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피해 생활 굉장히 오래 했지만 음,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회계 사업을 하는데 이 회계 사업에서 PM의 자격 요건을 적은 게 있었어요. 그 자격 요건의 하나에 PMP 자격증 보유자가 들어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의외로 그 자격증을 안 가시는 PM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이제 유효 경험과 플러스 PMP 자격증. 업무 영역의 경험자도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 안에서 다시 PMP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찾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고, 제가 엉뚱하게 해외를 갔다 오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해외 가서 하면 괜찮잖아요. 일단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기간 동안 호텔 쓰게 해주고, 물론 아이가 있으면 가기 싫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들도 나를 안 쳐다봐주고 집사람도 나를 안 쳐다봐주고 이런 데는 해외 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외 가서 한번 바람 쐬고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자격증이 저 같은 경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강력한 욕구가 되셨죠? 저 책을 여러분들 책상 머리맡에 두고 가끔씩 펼쳐보고 싶은 PM이 아닐 때부터 이런 책들을 펼쳐보시고 이걸 해야만 PM 역할을 회사에서 맡았을 때 잘할 수 있어요. 아시죠? 회사에서 승진시킬 때 이미 과장인 얘를 과장화시켰습니다. 대리인대로. 아시죠? 근데 과장 돼서나 이제 과장 연령 그럼 과장을 못 시켜줘.
맞잖아요. 물론, 이제 임원은 좀 달라요. 임원은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말은 친인척 관계, 친인척, 외척 관계, 이런 관계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대주주와 연관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임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사실은 안 보이지만 그 끈 때문에 다 있는,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뛰어난 역량을 증명을 해서 그 회사에 엄청난 돈을 벌어줄 확실한 사람. 회의에서 주로 소싱해 오죠. 그리고 나서 신문 쓰고 버릴 사람. 끝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가족도 못 믿어. 근데 누굴 믿어? 이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로직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할게요.